와, 돈 많이 모으셨네. 재정 괜찮은가 보다. 네, 매달마다 오는. 어우, 소리가 다르네, 소리가. 아, 공연용 마이크인데요. 노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8번, 9번 했잖아요. 지난달에 우리, 그지? 은미와 어디 갔어요? 우리 전도사님, 민영희 전도사님 했고, 오늘은 1번 유형, 개혁가 유형. 예. 최준호 장로님이 계시고, 은정이가 또 1번이고, 또 우리 집사님도 1번이시죠? 그죠? 아, 목사님이세요? 아, 전도사님. 그죠? 1번이시죠? 1번이시고, 우리 또, 응? 아, 그러시고, 또 이제, 최준호 장로님도 제가 알기로 1번이고, 그리고, 누구지? 거기, 선생님. 우리 선생님도 1번 유형이실걸요? 개혁가 유형. 그렇게, 한 5, 6분 정도가 우리 1번 유형에 해당이 되시네요. 이런 1번 유형이 부모님으로 계신 것 같다 하시는 분 손 한번. 1번 유형이 부모, 힘드셨겠네요. 잔소리, 애정어린 잔소리가 많고, 네, 굉장히 시간표대로 사시고, 네, 이성의 끝판왕, 이성적 사고방식의 끝판왕. 근데 이게 이성 영역이 아니고 891이 장형에 있단 말이에요. 예? 이성 장형에 있는데 모음형에 있단 말이에요. 1번이 거기 있는 이유는 자기가 생각한 대로 행동을 해요. 예. 보통 내가 생각한 대로 행동하기가 되게 쉽지 않거든요. 학교 다닐 때 가랭이 밑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고 이런 놀이 하나도 못했대요. 올라타고 네, 그럼 1번은 그런 놀이 못합니다. 1번은 술도 못 마셔요. 그리고 담배도 절대 안 하고. 왜냐면 굉장히 윤리적인 그게 1번 유형이거든요. 한번 볼까요? 자아 이미지. I'm perfect. 우리 그 옛날 영화 300의 I'm generous, 나는 관대하다. 막 우리 한창 유행했잖아요. 관대하다 이랬는데 1번은 나는 완벽하다. 완벽하다는 것이 이제 1번 유형의 그런 이미지고, 집착하는 게 그래서 완벽한 거예요.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완벽에 완벽을 기하는 성격. 아마 은정이는 공부 굉장히 계획적으로 체계적으로 하지 않았어요? 고3 때 시간표가 곧 나의 인생이요. 문제집의 권수와 페이지 수에, 그죠? 그렇게 집착하면서 공부 안 했어요? 그죠? 쓰레기 몰래 버리는데도 가서 다 주워 와요. 분리수거를 제대로 해야죠. 왜냐? 법이 있는데. 아니, 왜 분리수거, 왜 비닐 넣는데 왜 플라스틱 넣고 왜 플라스틱 넣느냐고.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해요, 1번은. 네. 9시에 만약에 아침을 먹어야 된다. 그럼 점심은 몇 시? 반드시 12시, 1시 사이에. 간식은 4시, 5시 사이에. 저녁 식사는 6시, 7시 사이에 먹어야 돼요, 1번은. 그게 1번입니다. 회피하는 거는요, 분노를 회피해요. 왜냐? 1번이 생각할 때 완벽한 사람은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분노를 이렇게 직면하지 않아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하죠. 나 화났어. 인상 찍으면 화났다니까? 근데 1번은 나 화났어. 괜찮아. 아니, 괜찮아. 근데 우리가 보기엔 하나도 안 괜찮은 거예요. 네? 저희 아버지 그러신단 말이에요. 괜찮다. 근데 우리가 느끼기에, 삼남매가 느끼기에 하나도 안 괜찮은데 아빠 혼자만 괜찮대. 그럼 집안 분위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참을 끼 없는 분위기. 계속 눈치 보게 되고. 그렇단 말이에요. 분노를 억압하고 있어요. 분노를. 그래서 되게 잘 참는 것 같거든요. 근데 6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빵빵 터져.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표현해요. 욱한다고. 욱한다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방어 기제는요, 반응 형성. 이거 조금 뒤에 가서 얘기하고요. 1번 유형이 인내가, 그러니까 성숙해지면은요, 인내를 하게 돼요. 분노하면서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 아닌 척하고 참는 게 아니라 정말 참아주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정직하고요, 원칙에 되게 철저하고요, 공정하려고 해요. 정의로운 분이에요. 정의로운 분.
정의로운 분. 그리고 어떤 현실에 만족하지 않는 개혁 정신이 탑재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걸 넣어주셨고, 별로 우리가 보기에 이렇게 중요하지 않은 거 있잖아요. 세부사항. 네? 세부사항 같은 거 까다롭게 해요. 제가 오늘 2시에 강의가 있잖아요. 어저께 아버지랑 전화를 했는데 토요일에 올 수 있니? 거기 이제 어머니 생신이셔서 올 수 있니? 분명히 지난주에 저한테 물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네 그랬어요. 근데 어제 또 확인하시는 거예요. 그 전화를 끊었거든요. 저 전화가 왔어요. 애정어린 인사를 못해서 그런가? 아빠가 아빠 그랬더니 너 내일 2시에 강의 있는 거 알고 있니? 아빠 알아. 그래 뚝. 이랬어요 통화가. 그래서 알고 있는 거 그런 거 굳이 막 확인하고, 예? 확인하고. 은정이 안 그래요 집에서 음미? 쏘. 그래서 누구에게나 내 주변 사람들이 최선을 다하길 바랍니다. 저는요 잘하면서 최선을 다하라는 말을 정말 많이 들었어요. 은정이가 국민학교 3학년 때 질문했어요. 뭐라고 질문했죠? 친구이 없으거나 11조 내는 거 모를 때. 우리 은정자매가 천국이 3학년 때 10살 때 천국이 없으면 어떡하냐, 내가 11조를 다달다달 내고 있는데 1번이 할 수 있는 굉장히 이성적인 사고방식인 거죠. 큰일 나지. 내가 11조를 다 내고 있는데 천국이 없어 봐. 누구 좋으라고, 그죠? 누구 좋으라고. 그래서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까이 거 그냥 대충. 제 생활 신조가 그거거든요. 그까이 거 그냥 대충. 예? 빨리빨리 하고 책이나 읽고 놀고 그러는데 저는 저희 아버지한테 들은 거는 최선을 다해라. 근데 저는 유형이 5번인데 최선 다해다가 제가 질려가지고 넘어가 버리는 스타일이에요. 1번 유형은 정말 최선을 다하고, 1번 유형이 부모님으로 있는 분은 항상 매사에 최선을 다하고, 공부도 최선을 다해야 되고, 밥도 최선을 다해서 먹어야 되고, 청소도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고, 예, 그렇습니다. 잔소리가 좀 많겠죠? 그래서 약간 미성숙하면요, 판단을 잘해요. 지적질, 판단, 그리고 비판. 되게 까다로운 도덕 윤리가처럼 될 수 있는 게 또 1번이다. 착한 사람은 화를 내지 않는다는 게 1번 그 안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분노가 나면요, 이 건강한 사람은 어떻게 하죠? 화가 나도 내 안에 있는 화를 돌아보고 있는 그대로 상대방한테 너의 이런 행동 때문에 내가 화가 났어.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 그런데 1번 유형은 그 화를 좀 참아요. 억압하는 거예요, 스스로. 억압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나중에 인간관계에서 방법이 조금 건강하지가 않겠죠. 그래서 1번 자신은 잘 모르지만 다른 옆에 있는 사람들이 1번 유형이 못마땅하면 어떤 표정을 짓는지, 그 주변의 공기가 어떻게 변하는지, 목소리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다 캐치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희들 집에 가면 이렇게 물어봐요. 아빠 무슨 일 있었어? 친정에 가는데 아빠 엄마 싸웠어? 이런 거 분위기 캐치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8번 유형이 파렴치한이어가지고 그 목표를 향해서 파렴치한이어가지고 그 목표를 향해서 가려고 주변 사람들을 다 막 힘들게 하고, 어쨌든 난 저까지 가야 되니까 가자 못 가는 사람들인데 가보자 이렇게 하는 것, 그런 거라면 1번은요 8번이 남한테 좀 가혹하다면 1번은 누구한테 가혹할까요? 나 자신의 한계를 요 정도, 오늘 공부 너무 많이 해서 이만큼 그만하자, 와야 쉬어야지, 이게 아니라 그래도 더 해버리니까 내 한계를 인정하지 않고 나를 더 코너에 몰아붙이고. 네. 근데 이거에 또 장점이 있어요. 어떤 목적한 목표가 있으면 1번은 반드시 해냅니다. 학위 마음먹으면 받아요. 외무고시, 행정고시, 그런 시험 저는 말만 들어도 피곤하거든요. 근데 1번은 그런 걸 해내요. 그래서 자신에게
좀 더 가혹하게 하는 그런 경향이 있을 수 있고, 중요한 거는 이 세상에 완벽하신 분은 누구밖에 없죠? 예, 그거를 아시면 돼요. 1번은 이 세상에 완전한 거는 오직 하나님뿐. 피조물은 연약함이 있을 수밖에 없다. 나약한 게 있을 수밖에 없다. 금조차도, 예? 금조차도 순도 몇 퍼센트? 99%입니다. 100% 금이 없죠. 99% 금이 순도 그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분노라는 감정이요, 우리 인간한테 굉장히 필요한 감정이에요. 나를 되돌아보게 해주고, 그리고 다른 사람과 나의 관계를 되돌아보게 해주고, 굉장히 소중한 하나님이 주신 감정이거든요. 그 분노라는 감정이 있기 때문에 성숙한 1번 유형은 개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정치 입안 하시는 분들 1번이 많으세요. 우리 삶을 더 좋게 해주려고. 그 분노를 어디다 쓰는 거예요? 끌어서? 개혁에 쓰는 거죠. 우리 지금 다 그분들 덕을 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남편이 지금 수입이 지금 파업하느라고 막 굉장히 불안정한데,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과자를 사줄 수 있는 이유는 매달 20만 원의 육아수당이 저에게 오기 때문이죠. 세금은 이렇게 써야죠.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핫도그도 사 먹고 호떡도 사 먹고 막 과자도 사 먹고 할 수 있는 거는 정말 제 수중에는 지금 정말 없거든요. 지금 막 1,000원짜리 막 쓰는 거 벌벌 떨리는데, 그 육아수당 카드 한 장이 얼마나 든든한지. 그거 추진한 사람 정치인 누구야? 분명 1번일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요, 화낼 줄 모르는 사람은요, 제대로 사랑을 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건강하게 사랑하려면 나 힘든 거 이야기해야 되고, 상대방이 힘든 것도 들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분노라는 감정을 억압하고 회피하지 않도록. 이거를, 분노라는 감정을 참다가 아니 너 진짜 이게 아니라 그때 내 마음과 상대방의 말을 살피면서 그 분노의 대화를 할 수 있고, 이렇게 풀어서 평화적으로 할 수 있으면 가장 좋겠죠. 그래서요, 1번 영화를 보면 약간 아쉬운 사람, 저희가 보기에는 막, 예? 자부심도 있고 공정성도 있고 이성도 있고 공부도 잘해요. 공부 잘하시는 1번은 거의 공부 잘해요. 그래서 여기에 어울리는 직업군을 한번 보자면 뭐가 있을까요? 공부 잘하는 직업군, 교수, 또 변호사, 변리사, 회계사, 또 사자, 우리가 좋아하는 사자, 우리 자식이 되기를 원하는 그 사자, 그렇죠. 의사, 변호사, 공무원, 고급 공무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교수, 그리고 조직에 있어도 회계, 총무. 근데 은정이가 사무실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교회에서. 제가 너는 너무 너의 그 적성을 이 공동체에 참 적극하려고 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낭비하지 않고. 1번 유형이 막 찬양해봐. 그 낭비예요. 찬양은 우리 7번 유형, 이렇게 7번 유형, 우리 목사님, 우리 이렇게 흥이 많은, 그리고 또 아티스트적인 우리 예진자매, 은정자매, 이렇게 은선이 이렇게 해야지. 그 이런 딱딱딱딱 그 조직적인 거는 이제 사무실에서 해야죠. 너무 지금 적성을 잘 살려고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어릴 때부터 똑똑하다는 소리 많이 들으셨습니다. 영재 소리 많이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인상도 깔끔하고 인성도 뭐 성품도 훌륭하고 책임감. 다 보세요. 1번 유형 보세요. 우리한테 없는 거, 인상이 우리한테 없는 거예요. 반듯하셔. 아주 반듯하셔. 그리고 정의감. 근데 약간 아쉬운 거는 이제 가끔 하는 우. 그게 2%. 그게 이제 2%가 부족하다고 합니다. 슬픈가요? 그래서 유니폼이 굉장히 잘 어울리는 그 정장 수트에 그 넥타이 굉장히 잘 어울리고, 우리 은정이도 정장 아주 잘 어울리고 그런 이미지세요. 청렴 결벽하다. 도덕 분자, 솔선수범, 선비지 선비 같은 사람인 거죠. 선비 같은 분들. 그리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고 성실하고 근면하고 노력하고. 그러니까 얘기할수록 약간 엄친딸 그런 느낌인데, 그래서 조금 보시식할 수 있고 좀 융통성이 부족할 수 있다는 게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누가 있을까요?
네. 아 그리고 성경에서 그 얘기하는 건 청교도적인 그리스도인 있죠? 청교도적인 그리스도인에 해당하시는 게 이제 1번 유형이죠. 우리 모세, 민족의 영웅인 이 모세가 또 1번 유형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 많은 인원을 이끌고, 네? 그 백성을 이끌고 하려면 얼마나 그 리더십이 있어야 돼요. 10사람만 모아도 배가 어디로 간다는데 그 아주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까지 가는 게 얼마나 그 큰 과업이고 일이었을까. 개혁 정신이 있는 사람만 할 수 있어요. 제가 저를 만약에 하나님이 그 지도라고 세웠으면은 다들 뿔뿔이 흩어졌을 거예요. 왜냐? 제가 가다가 힘들면 책 보고 물 한 잔 마시고 그랬을 거예요. 이 엄혹한 광야 생활을 했잖아요. 그래서 난민 생활, 지금으로 따지면 난민인 거죠. 난민 생활을 이겨낸 거예요. 카리스마와 리더십의 소유자였어요. 다들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우리 아들이 모세 같은, 우리 딸이 모세 같은, 저를 모세같이 사용하여 주시고 기도 안 하세요? 이렇게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성경 보면서 이제 심리 공부를 하기 전부터 저는 재밌었는데 고등학교부터 모세가 되게 재밌었던 게 이 사람이 우기 너무 많은 거예요. 네? 이 우기 많아. 그래가지고 내 백성을 하지 마. 저라면 그래서 거야. 아 왜 이렇게 때리면서 해? 말로 해 말로. 그냥 조금 쉬었다 하게 해 하면 되는데 죽여버렸어. 너무 욱해갖고 네가 내 백성을 빵! 해도 죽었어요. 근데 이게 웃기 한 번 있는 게 아니라 어디죠? 10계명을 받아가는데 백성이 좀 말을 안 들고 막 금송아지 갖고 놀고 그랬어요. 그러면 저 같으면은 야 너희들 왜 그러냐? 이거 갖다 치우고 청소하고 제대로 하고 예배해. 그랬더니 열받은 거야. 10계명을 막 와 던져버리고. 저는 그래서 그 장면에서 아이고 이 모세가 우기 다혈질이시구나. 우리 모세 할아버지는 다혈질 그런 게 있었는데 그 개혁 정신이 충만하나 그 우기 있는 거죠. 우리 모세 분노가 성경에서 자신의 분노를 이기지 못한 그게 이렇게 구절마다 나옵니다. 두 번째 인물이 또 있어요. 누구일까요? 우리 성경에 두 요한이 있잖아요. 하나는 사랑의 요한이 있고 하나는 정의의 목소리. 세례 요한이 이제 두 번째 인물인데요. 굉장히 사두개파, 사실 제사장 가문에 뼈대 있는 가문의 그런 출신이고 그렇지만 광야에서 은둔 생활을 했어요. 수련. 그러니까 우리 지금 따지면은 정말 자체 수련을 한 거지요. 네. 그 의지가 있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구별되고자 하는. 그래서 이 요한이 부르짖는 정의와 변화의 그 목소리에 사람들이 반응하고 집중합니다. 그래서 1번 유형의 특징은요. 사명감이 있어요. 네. 사명감으로 사시는 분 계세요? 저는 별로 사명감으로 살고 있지 않는데 1번 유형이 교수가 된다. 그럼 사명감이 있기 때문에 그냥 학생들 가르치는 교수는 되지 않고요. 정말 이 아랫세대를 위해서 참된 스승이 되는 거죠. 아버지 같은 스승, 어머니 같은 스승. 어제 10년 전에 제자가 반찬 만들었어요. 예, 장로님이 10년 전에 가르친 제자가 반찬을 저는 생각해보니까 저를 10년 전에 가르친 선생이 누군지도 지금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그리고 우리 교수님 10년 동안 저를 가르쳐주신 교수님한테 전화 한 통 한 적 없어요. 나쁜 제자죠. 근데 얼마나 교수님이 아버지처럼 그렇게 잘 챙겨줬으면 10년 전에 제자가 반찬을 해다 줬어요. 제자 엄마가 보내줘요. 아, 제자 어머니가요? 얼마나 사명감이 있지 자기 자식을 가르쳤다 생각하면. 네. 그 엄마가 여기 사시는 분도 아니고 하와이에 사시는 분이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 어머니는 내가 은덕을 입었다. 예, 자식을 이분 때문에 잘 키우겠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반찬 하와이에서 그렇게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고 변호사 1번 유형이 변호사가 되면 어떤 변호사가 될까요? 국선 변호사 있잖아요. 약자들을 위해서 사명 감당하는 그런 그죠? 그런 사람이었고 의사 같은 경우는 슈바이처처럼 정말 아픈 사람을 위해서 환자를 돈으로 보지 않고 그러니까 사명감이 투철해집니다. 1번 유형은. 근데 중요한 거는요. 대안이 없는 비판만 강하면 안 되겠죠. 1번이 품어야 될 거는 사랑. 사랑을 품으면은 그것이 굉장히 겸손하게 나가거든요. 그래서 사랑보다 정의를 더 강조하는 그것이 기본적으로 있는데 그 정의라는 것도 사실은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외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을 탑재하시면 더 좋을 것 같고, 또 속마음이 굉장히 따뜻해요. 사명감도 있고. 그래서 그게 힘이, 그 사랑의 힘이 개혁 정신으로 가는 거거든요. 이제 틀린 거를 보면, 주변에 틀린 거를 보면은 너무나 이제 바로 잡고 싶어 하는 거죠. 너무나 똑바로 잡고 싶어 합니다. 이 평상시의 1번은요, 온화하고 낙천적이고 재밌고 이제 그래요. 그런데 스트레스 상황이 되면 누구나, 저도 마찬가지고, 저는 스트레스 상황이 되면 그 어떤 현상을 직시하지 않고 되게 회피하고 침대에 이렇게 자꾸 누워있고 안 움직이고 이제 그런 저는 게 있는데, 1번 같은 경우는 스트레스 상황이 되면 이제 분노하는 거죠. 근데 분노가 어떤 나의 완벽함이 아니라 불완전함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일단은 참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폭발하는 거예요. 우울하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 분이 우리 아버지밖에 없네요. 제 주변에 1번이 저희 장로님밖에 안 계세요. 일화를 아마 생각해 보자면은, 저희가 이제 그 빚더미에 앉은 상황이 IMF 때 한 몇 년이죠? 한 몇 년 있었어요. 예. 그때의 저희 아버지의 모습하고, 빚을 다 청산하시고 이제 자유인이 된 아버지의 모습하고는 굉장히 그 이미지가 굉장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저희 장모님이 스트레스 상황에 놓여 계셨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국 사람은 자기 자식을 감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내 자식이냐 아니냐를 감별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예? 예? 뭐 유전자 검사도 있고 공부를 가르치면 됩니다. 수학 문제를 가르치는데 얘가 못 풀어. 야, 이것도 못 풀어! 다시 풀어! 이렇게 하면 내 자식이 확실하고요. 아유, 다시 한번 해보자. 할 수 있어. 하면 이건 내 자식이 아니래. 네. 그게 바로 한국인의 친자식 감별법인데, 저처럼 착한 이런 사람도 우리 정원이가 어저께 풀었던 문제를 오늘 희한하게 막 틀려요. 하루에 수학 2장씩 저랑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아. 2 더하기 2 더하기 4 더하기 1이 그 답이 뭐라고? 내가 피가 거꾸로 솟는 거야. 2 더하기 2 더하기 4 더하기 1이 뭐라고? 그거 못 푼다고 뭐 내가 바보도 아닌데, 어저께 그 문제 유형을 풀었는데 오늘 못 풀잖아요? 그럼 내가 속에서 천불이 나. 막 이렇게. 진정이야. 그래서 한 번 참고, 정원아 집중해. 너 어제 풀었는데 왜 못해? 이게 곱게 안 나가는 거야, 말이. 근데 내 딸의 친구가 몰라요. 그러면 이거는 봐봐, 손가락을 세보자. 이렇게 하고 하면은 해봐. 그러면 되는데 내 자식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푸는 걸 안 봐요, 제가. 안 봐요. 엄마 이거 모르겠어. 다 풀고 나서 얘기하자. 다 풀고 나서. 왜냐? 내가 못 견디는 거예요. 내 자식 못 푸는 걸 못 보겠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5학년 때 통분을 해가지고 이제 물어봤는데, 제가 수학적 머리가 전혀 없어요. 네, 지금도 2 더하기 2 더하기 4 더하기 1이 지금 뭔지 모르겠어요. 암산 되세요? 지금 딱 안 들어오거든요. 저야말로 이렇게 손으로 지금 세서, 저는 슈퍼마켓도 전자식이 좋지 막 그렇게 하는 거 되게 싫어해요. 왜냐면 내가 계산이 안 되니까. 그래서 수포자. 3학년 때부터 타고난 저는 수포자였는데, 아빠 학교 갔다 오시면은, 이제 회사 갔다 오시면은 물어보는 거. 물어볼 사람이 아빠밖에 없잖아요. 엄마한테 물어보겠어. 우리 엄마도 나랑 똑같은 문과 머리인데. 그래서 여쭤보면은, 그렇게 풀어라. 그래, 그렇게 해라. 다시 풀어봐라. 이게 목소리가 계속 하더니, 나중에 한 5번째 똑같은 걸 물어보면은, 아니 너는 이것도 모르냐고! 이러면서 엄마한테 물어봐! 이러면서 저는 이 종이를 들고 이렇게 방을 떠돌던 제 모습이 기억이 나거든요. 저보고 세대감이라고 했어요. 운전을 하느라. 예, 그때 당시에 그 마티즈 뒤에 제가 타고 있었습니다. 예, 부부싸움이 어떻게 일어나는구나를 그 당시 6학년 때 제가 깨달았고,
그때 제가 느낀 거는 난 나중에 크면 절대 남편한테 연습받지 말아야지 이렇게 느꼈던 게 저 그 장면 자체가 제 있어요, 뭐 목사님 제 머릿속에. 근데 지금 보니까 저희 아버지가 그때 굉장한 그 빚이 있는 몇 억이 있는 그 스트레스 상황인데 집에 와서 또 이렇게 딸이 못 온다고 스트레스 주고 근데 얘는 막 공부를 못하고 얼마나 천불나겠어. 요즘같이 이제 빚에서 자유로워지고 요즘 아버지가 하시는 말이 그까이 거 그냥 대충 해라 이러시거든요. 저 요즘 놀래요. 속으로 아니 평생을 최선을 다해서 살라고 평생을 저한테 최선을 다해서 살고 아침에 시험 보러 가면 뭐야 덤벙거리지 말고 문제를 5번 읽고 그러셨어요. 근데 이제는 오빠 나 영어 내일 시험 통과해야 되는데 그까이 거 그냥 대충 보고 모르면은 뭐 번호를 정해서 찍고 뭐 이렇게 하세요. 제가 느끼는 게 우리 아빠 1번이 이제 빚을 청산하시고 굉장히 그 평화로운 상태, 수준 상태가 됐구나. 그래서 이 분노라는 것이요, 1번의 분노가 매번 있는 것은 아니고 좀 불건강한 상황 있잖아요. 스트레스 있는 상황에서 이제 그렇게 나온다는 거죠. 모세도 얼마나 그 스트레스적인 상황에서 그랬던 거예요. 그 많은 인원을 이끌고 하나님 주세요, 주시옵소서 기도했는데 아이고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들었구나 나는 백성들이 막 깽판을 그 치고 있으니까 얼마나 천불나요.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막 이렇게 던져버리고 이렇게 하셨던 건 거죠. 그래서 1번 유형의 어린 시절을 아마 추측을 해보면은 한 6살 전후에서 아버지가 굉장히 좀 냉혹하시거나 엄격하시거나 아니면 안 계셨다는 그런 경험이 1번한테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아버지와의 좀 이렇게 부정적인 기억과 경험을 가진 유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 괜찮은데요. 유독 아버지 같은 상사, 느낌의 상사라든지 권위자, 아버지 같은 느낌의 어떤 권위자를 만났을 때 자기도 모르게 긴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거는 착한 아이 컴플렉스, 바른 아이 컴플렉스가 1번한테 있을 수 있어요. 네. 1유형이 신념이 있으면 이거예요. 노력하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거의 노력, 최선은 1번 인생의 키워드입니다. 키워드. 사소한 것도 놓치면 안 된다.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내야 한다. 그리고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해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침착하고 성실하고 모든 일에 제가 말씀드린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리고 언제나 모든 것은 제자리에 있어야 한다. 저희 아버지가 저희 막둥이 방에 들어가면 굉장히 혼돈, 패닉, 혼돈의 상태. 저희 장로님 그 연구실에 가보면 굉장히 빽빽하거든요. 굉장히 물건도 되게 많고 연구 자료도 많고 빽빽한데 재밌는 거는 그것들이 다 각자의 자리에 있어요. 네, 정말 그게 신기해요. 지우개 하나, 연필 하나, 프린트 하나, 딱딱딱딱 이렇게 다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에는 뭐가 있다? 제자리가 있는 거예요. 쓰고서 항상 제가 듣는 말이 너는 왜 이걸 쓰고 제자리에 안 놓니? 저는 느끼기에 물건이 만약에 이 책이 여기 있으면 그 언저리에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쓰고 나서 던지죠. 그래서 저희 아들이 엄마는 왜 맨날 물건을 던져? 그러거든요. 진짜 애들 놀이방에서 막 정리를 하면 제자리에 갖다가 이렇게 넣고 차곡차곡 해야 되잖아요. 저희 아버지가 저희 3남매 간 다음에 물건 정리하시는 거 보시면은 정말 그 자리 그대로 정리를 하세요. 근데 저는 그 이제 장난감을 이렇게 들어다가 놀이방에다 던지죠, 이렇게. 던져 그냥. 정리는 내 마음의 결심이 서는 그 어느 날 하면 되는 거니까. 일단 내 눈에 안 보이면 돼, 문 닫으면 돼. 이렇게 던져. 1번은 그렇지 않아요. 1번은 항상 그 자리에 따닥따닥 다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저희 3남매가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 손톱깎이 쓰고 제자리에 둬라. 못 쓰고 제자리에 둬라. 연필 쓰고 제자리에 둬라. 드라이기 쓰고 감아라. 저는 안 감아요. 왜 감아요? 그거 또 풀어야 되잖아요. 왜 감아? 또 내일 머리 안 감으실 거예요? 절대 안 가요. 내려올 때 가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이렇게
그냥 놓고 내일 코드 뽑았으면 되는데 꼭 그걸 감아야 되고. 그 저는 이제 똥기저귀. 저희 부모님이 저한테 제일 힘들어하시는 게 똥기저귀 처리인데 우리 막둥이가 이때 똥을 싸고 나면 그거를 이렇게 착착 해가지고 쓰레기통에 착 넣어야 되는 것이 저희 아빠의 굉장히 그 규칙과 상식인데 저는 막둥이가 똥을 싸잖아요. 가는 데마다 다 화장실 앞에 일단 넣어요. 일단 급하니까 하고 잊어버려. 그게 거기 있다는 사실을. 그러니까 그 다음에 들어가는 사람은 완전히 이제 폭탄 맞는 거죠. 그리고 똥냄새 장난 아니거든요. 그리고 나와가지고 거실 어딘가에 휙 던져놔요, 똥기저귀. 왜? 내가 언젠가 그 길을 지나가면은 현관 앞에 버리려고.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내가 버리려고 했어. 사실인 거예요. 내가 그걸 인식하는 순간 버리려고 한 거지. 방에서 돌아다니다가.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똥기저귀도 바로바로 이렇게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이 1번 유형이죠. 저랑 살면 힘들겠죠. 그리고 뭐 사람이라면 언제든지 자신의 도리를 잊지 말아야 한다. 남자분들 효자 소리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효자 소리. 예. 딸은 효녀 소리. 며느리, 좋은 며느리, 좋은 사위. 이거 했을 거예요. 저희 어머니는 목사님은 친정에 전화를 잘 안 하세요. 너 설교되면 하라고 그러는데 그럼 어떡해. 제가 먼저 쳤네. 전화를 잘 안 하세요. 보통 친정에 누가 전화해요? 딸이 전화하죠. 저도 그래서 엄마 뭐해? 아빠 뭐해? 하는데 저는 엄마 스스로 친정에 전화한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아빠가 미리 이렇게 해서 여보 내일은 아버지 생신이시고 미리 전화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네. 그리고 다음엔 설날이니까 용돈을 붙여드려야 되니까 메시지를 한번 드려. 이걸 다 아빠가 알아. 친정인데. 보통 친정 거는 내가 결혼해보니까 내가 챙기지 않으면 이 딸이 남편하고 해가지고 이렇게 챙기지 않으면 이게 쉽지 않은데 남편이 왜냐? 도리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얼마 전에도 이제 여보 아버님한테 용돈 30만 원 보냈어. 그러면 저희 엄마는 그냥 고마워요. 고마워요. 끝이야 그게. 그리고 아버지가 항상 아빠는 참 좋은 사위다 제가 그랬어요. 나도 아빠 같은 사위 있었으면 좋겠다 나중에 그랬더니 아버지가 사람이 말이야 도리를 지켜야지 그러셨어요. 정말로 진짜. 그래서 속으로 정말 전형적인 1번이야 이러면서 1번이야 이러고. 그리고 그 은혜 갚은 구렁이, 은혜 갚은 까치, 은혜 갚은 고양이 이런 것들도 아마 1번 유형이었을 거예요. 누가 나한테 베풀어준 은혜를 한 30년 지나도 안 잊어요. 저는 잊어요. 그리고 마음으로 되게 고마워해요. 나쁜 사람인 거지. 그 사람한테 가서 고마웠어요. 그때 너무 도움이 됐어요. 선물도 하고 좀 이래야 되는데 그때 그 사람이 날 도와줬지. 너무 고마워. 입 닫고 싹. 그냥 고마워하고 저 같은 사람 계신데 아버지는 그때 우아야 그 친구가 나를 한 20년 전에 20년 전에 도와줬어. 근데 이제 아빠가 도와줄 차례지 하고 진짜 도와주세요. 은혜 갚는 아빠. 은혜 갚는 까치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유형이 1번 유형이다. 누가 힘들었을 때 도와준 거 잊기 쉽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 도리를 정말 지키는, 그 은혜를 정말 고마워하는 그런 유형. 그래서 1번 부모 밑에서 자라는 아이들은요, 자랄 때 잔소리를 되게 많이 들어요. 네. 청소는 이렇게 해야 된다. 네? 잠자리에 일어나면 이불을 개라. 이불을 개라도 제가 많이 들었어요. 제가 이불을 잘 안 개가지고. 근데 엄청 많이 들었는데 나이 30 되니까 그때서야 내 집이 생기니까, 공간이 생기니까 이불을 개지, 부모님 댁에서는 단 한 번도 이불을 갠 적이 없어요. 뭐 지금도 안 개고 나오는데 이러고 엄마 나 갈게 이러고 가는 게 나쁜 딸인데. 그래서 잔소리는 좀 1번 부모님 밑에서 크면 잔소리는 많을 수 있지만 나중에 다 커서 1번 부모님을 둔 자녀들이 하는 말이 공통적인 게 있는데 뭐냐면 참 신뢰할 수 있는 분이었다 라고 이제 평을 해요.
내 아버지, 내 어머니가 참 믿을 만한 분이었다. 신뢰할 수 있을 만한 분이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왜냐하면 정말 신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윤리관과 정의로움과 그거를 살아내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건강할 때는요, 굉장히 양심적이고, 법은 지키라고 있는 거죠. 아마 규칙을 어겨본 적이 없으실걸요, 일반 유형은. 법이 없어도 사실 살 분들이고.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는 뭐 20년 무사고, 무사고. 그래서 저희 사위가, 저희 남편이 굉장히 그 전에 과속 운전도 많이 하고, 급해가지고 막 그러는데, 한 번은 저희 아버지 차를 탔는데,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막 뒤에서 막 이래요. 그랬더니 집에 와서는 뭐야 나 진짜 나 우리 아버님 차 못 타겠어. 왜? 그랬더니 아니 그 고속도로가 거기 80인데 60으로 엄청 천천히 가시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규정 속도보다 더 낮게 다니세요. 정말 안전하게 가세요. 그러니까 저희 남편이 아마 이 거리를 한 15분에 간다 하면 저희 아버지는 25분, 30분 걸리는. 그러니까 정말 느긋하게. 저희 남편의 표현은 아니, 너무 느긋하게 가시고 너무 천천히 가셔가지고 내가 그걸 뺏어가지고 막 이렇게 운전을 하고 막 싶었다는 거예요, 남편이. 그러니까 아니 왜 80이 넘어야 되는데 왜 그걸 안 넘기시고 나 진짜 나는 자기는 내가 잘 모시고 다닐 거야 그러더라고요. 아버지 내가 태워드릴 거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남편이 진우야 같이 가자 그러면 아닙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답답한 거다. 왜냐? 법을 너무 잘 지켜요. 아버지가 법을 어기는 거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정말. 저희 어머니는 막 무단횡단 빨간불도 막 하시고 경찰한테 잡히니까 화장실이 급해서 그랬어요. 화장실이 막 이런 약간 이런 스타일이라면 아니요. 성령이 도와주셨어요? 우리 살던 동네 전부 다 알아요. 산속에 살았어. 임기응변에 약간 강한데 끌고 갔어. 나 지금 생리 중이라서 그래. 그렇구나. 달거리 중이시라고 그랬구나. 그때 혈압병을 큐티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으셨군요. 충성! 죄송합니다. 이러고 갔어. 그래서 임기응변의 상황에 따라 대처 능력이 뛰어난 8번이거든요. 상황에 따라 그래서 사업도 잘하는 거예요. 8번은 임기응변이 강한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나 죄송합니다 말했을 거예요.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랬을 텐데. 근데 이제 1번은 빨간불은 설하고 있는 것이지, 파란불은 걸으라고 있는 것이고, 노란불은 대기하는 것이고. 이게 정말 그래서 어릴 때 클 때 한 번도 그런 걸 본 적이 없고, 쓰레기 뭐 요만한 거 껌종이 같은 거는 가끔 버리시죠? 나만 버리나 봐. 나만 버리나? 근데 항상 쓰레기도 저번에 미술관에 갔는데 과자를 이렇게 먹고 들어갔는데 그걸 1시간 동안 손에 꼭 쥐고 계시더라고요. 저희 아버지가. 왜? 쓰레기통을 못 찾아서. 쓰레기통이 그럼 3시간 동안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고이고이 모에 지니시고. 네. 그리고 쓰레기도요, 꼭 집에 와서도 이렇게 분리수거 다 하시고. 이제 그런 것이 이제 1번입니다. 그래서 아주 강한 신념을 가지고 있어요. 합리적이고, 결과물이 굉장히 합리적이에요. 그리고 이성적이고, 자기 원칙적이고, 그리고 성숙하며 절제할 줄 알아요. 원칙주의자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객관적이고 정당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요구하는 것도 내 수준의 객관적인 수치와 정당함과 상식을 원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현명하고 또 분별력이 있습니다. 조심해야 될 거는요, 어떤 사고 패턴이 워낙 윤리적이기 때문에 흑백론리가 되지 않도록, 이게 시시비비가 되지 않도록, 그리고 너무 타인에 대해서 비판적이 되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이제 인격이 수양이 되면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시죠. 근데 주의해야 될 건 항상 우리가 스트레스 상황에 놓일 때, 건강하지 못할 때잖아요. 절대적인 것, 진리를 주고
하는 유형이거든요. 그래서 1번 유형이 신앙을 갖게 된 동기가 저는 항상 되게 궁금하고 재밌어요. 제가 말했잖아요. 어떤 분은 너무 힘들어서 교회에 갔는데 이 창가에 햇빛이 싹 들어오는데 아, 그때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해서 믿었다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그 군대에 가서 교회 갔는데 그 힘든 상황에서 그 찬양 소리를 들었을 때 이제 내적인 어떤 감동이 오고 그때부터 하나님을 믿게 됐다 그러시는 분도 있고, 또 이제 목사님 같은 경우는 구역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목사님께 안수를 딱 받는데 어떤 뜨거운 불이 안으로 쑥 들어와서, 그 성령의 불이었나 봐요. 들어와서 남다른 이렇게 싹 들어와서 믿게 됐다고.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는 그 교회 뒷자리에 항상 어머니와 아내를 태워다 주다가 하루는 하도 안 내려와가지고 왜 이렇게 예배가 안 끝나나 해가 뒤에 그냥 이렇게 턱 앉으셨대요. 근데 설교를 이렇게 듣고 계셨는데 그 순간 이제 믿어야 되겠구나 하고 믿으셨대요.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그 설교 말씀에 그 어떤 그 진리적인 그런 말씀이 있지 않았을까. 저희 아버지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막 술도 엄청 드시고 술고래였다는 그런 설도 있고 지금의 모습과는 상상이 되지 않는데, 정말 그렇게 신앙의 그 색깔을 딱 입은 동시에 그냥 성경적인 삶을 사는 1번 유형은 그렇거든요. 그래서 진리를 엄청 추구하기 때문에 좀 타인에게 엄격할 수 있다는 거, 그런 걸 조금 조심하셔야 되고, 그리고 안 좋은 상태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를 막 이렇게 비난하거나 처벌하려거나 그런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마음의 인정이라든지 그런 걸 2번 유형한테 배우시면 좋습니다. 동정, 긍휼한 마음, 이런 거,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진 1번이 되시면은 2%가 채워지는 정말 완전한 그 리더십과 사랑을 가진 사람이 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1번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에는 2번 애니어그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감기 걸려가지고 건조해가지고 발음도 잘 안 되고 지금. 네, 마이크 있고 죄송하고. 아내한테 밥 해야 된다 그러면 진짜 밥 하는 정도로 결혼한 겁니까? 그거는 1번이라서 그러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의 어떤 그 사상 그걸 해야 되는 거고, 1번이 어떤 직업이 있다고 그런 게 아니라요. 어떤 교사가 1번 유형일 경우에는 사명감이 투철하다거나 이런 것이지요. 그런 장르의 그런 유형으로는 할 수는 없어요. 네. 근데 청소기를 다 돌렸거든요. 청소기를 다 돌리고 이제 걸레질을 하잖아요. 그럼 이게 전기 걸레가 엄청 손이 무겁거든요. 걸레를 할 때 그 작은 청소기를 들고 오는 이렇게 하면서 조그마한 튀김을 또 작은 청소기로 다 빨아들여요. 그걸 쳐다보면 솔직히 저는 속에서 천불이 나요. 저걸 왜 저렇게 손목도 아픈데 1번만의 세계를 이해해 주셔야 돼요. 1번에게 청소는 그것이 청소예요. 그냥 미는 건 청소가 아니에요. 이거를 밀면서 그 작은 청소기로 그 남은 먼지를 빨아들이는 거, 그 완벽을 기하는 청소. 완벽한 청소가 1번에게 청소지, 그냥 8번의 청소 스스스스스스스스 이거는 청소가 아니에요. 여기 1번도 천불이다. 저게 청소야? 그러니까는 존중해줘요. 서로의 청소 방법을 존중해줘야 되고, 저도 이제 저희 3남매가 놀면 미안하잖아요. 친정 가서. 그러면은 청소를 막 저도 열심히 내 나름 열심히 해요. 내 나름 막 여기도 닦고 막 하는데 저희 아버지가 와 하나도 안 고마워해. 어차피 너 가면 또 해야 돼. 하지 마. 근데 내가 전에는 우리 아빠가 미안해서 또 딸이 친정 와가지고 또 집에서 청소하는데 손 쓰니까 정말 그런 마음에서 그랬나 보다 했는데, 이제 1번 공부하면서 나도 그걸 다시 이제 막 하는데 내가 청소하는 게 아빠가 진짜 싫었던, 답답했던 거야. 내가 하는 청소 방법이 1번이 하는 그 이렇게 한쪽은 밀고, 예? 한쪽은 그거를 이렇게 하면서 남은 먼지까지 빨아들이는 그 완벽한 청소가 되지 않는 거죠. 예. 1번의 그 방법이 있다는 것을 하고, 이 방법이 제일 좋아요. 쳐다보지 마세요.
그 청소하시면은 다른 방 가서 노세요 그냥. 뭐 이렇게 주무시거나 그 쳐다보지 않는 것이 서로의 정신 건강에 굉장히 이롭다는 거. 저도 그래요. 저도 집에서 청소하잖아요. 근데 그 여러분 그 청소기에 요만한 작은 솔 달려있는 거 아세요? 그거 집에서 쓰시나요? 안 써요. 누구세요? 7번. 또 안 써요. 5번 안 써요. 이들도 몰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역시 우리 인간미가 있어야지. 사람이 인간미가 있어야지. 저는 그냥 이렇게 사거든요. 저는 34년 살면서, 그러니까 26년 살면서 처음 알았어요. 청소기술을 할 때 요만한 소리 같이 나온다는 거를. 저희 남편은 3번 유형이거든요. 청소도 굉장히 성공적인 스타일로 하는 거. 여기는 이제 완벽이잖아요. 청소를 완벽하게 하는데 3번 유형은 청소를 굉장히 성취지향적으로 해요. 예? 그래가지고 그 요만한 소를 가지고요. 이런데 뭐 굳이 뭐 닦을 필요 있나? 이런데? 윙, 윙 이러고 다녀요. 근데 그런 걸 보는 제 속마음은 굉장히 조마조마해요. 위기의식이 느껴져요. 무슨 잔소리를 또 하려고 그러지? 약간 이런 위기의식, 이 주부로서의 위기의식이 느껴지고. 남편은 저를 봤을 때 걱정하지 마. 힘들 때 내가 청소할게. 쉬어 이라고 하는데 돈 버는 거 힘들지. 윙. 다 했다.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솔 가지고 이러고 있는 사람이랑 저랑.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서로 다르다는 걸 인정해 주는 거. 중요한 건 이거 같아요. 저 왜 저래? 왜 저러고 살아? 가 아니라 저렇게 사는 사람도 있구나. 그래, 넌 청소를 그렇게 하지. 마음껏 청소해. 1번이 행복하게 청소하게 해주세요. 많은 도구를 가지고 1번이 완벽하게 청소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또 이제 8번이 청소할 때는 1번은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나중에 한 번 더 완벽하게 한 번 더 한다는 생각으로 8번이 한다는 거에 박수를 좀 쳐주고 그렇게 해주면 돼요. 그렇죠. 한번 다 돌리는데 그왜 그러니까 열받는 포인트는 내가 돌렸는데 왜 네가 또 돌려거든요. 저도 그 부분이 항상 화가 나요. 내가 이걸 힘들게 돌렸는데 왜 남편도 돌리냐는 거예요. 만족이 안 되니까 그렇죠. 그냥 제일 좋은 부부 사이에 제일 좋은 거는요 그거 같아요. 그러려니 그럴 수도 있다. 그렇구나. 그러려니 하면은 되는 것 같아요. 네. 사실 굉장히 간단한 건데 맨날 보고 살아야 되네. 그렇죠. 왜냐면 노인 심리학을 하잖아요. 예? 노인 상담도 한단 말이에요, 저희가. 근데 뭐 아동 상담 할 때는 굉장히 우리가 애들을 막 그래 이렇게 해줘야 돼. 그래서 해야 돼. 이렇게 애들을 잘 키워야 돼. 이런 마음을 해요, 상담사들이. 청소년 상담에서는 막 같이 막 이걸 지금 바꾸지 않으면은 성인 상담 때 더 힘들어지니까 이제 하고, 부부 상담 때는 이게 부부 상담이 아니야. 다 모든 여자 상담사들이 여대잖아요. 다 여자 아내한테 돼가지고 다 남편이 나쁜 놈이라 그러고 사례 정리가 잘 안 돼. 이 정도면 이혼할 수 있지, 바로 우리끼리 그러고. 그리고 여성 상담, 페미니즘 상담할 때는 거의 다 5번 유형도 개혁가가 돼. 개혁! 법개혁! 막 이러면서 미혼 여성 막 이렇게 미혼 그 어머니 막 도와줘야 된다 막 이렇게 개혁적으로 바뀌고 하는데, 유독 노인 상담할 때는 교수님도 우울하고 저도 우울하고 그래요. 왜냐면 책 내용이 노화가 된다, 늙는다, 상담은 하지만 많이 기대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러니까 내용이 너무 같은 패턴으로 같은 사고방식으로 오래 80년 살았기 때문에 변화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 사람이 언젠 변하겠지. 안 변해요. 내가 변하는 게 속이 편해요. 그러니까 내가 보는 관점을 바꾸는 게 훨씬 정신 건강에 편하거든요. 그래서 남이 변하는 거는 절대 기대하지 마세요, 여러분. 절대 남은 안 변해요. 내가 변해서 나의 어떤 변함에 대한 그 선한 에너지에 의해서 그 사람이 조금 좋아질 수 있지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남편의 어떤 그 우욱함, 그런 것이
신혼 때는 매달 한 번씩 나오다가 3년 정도 되니까 한 5개월에 한 번씩 싸우고 이제 6년 정도 되니까 그게 주기가 이제 넓어져서 6개월에 한 번씩 부부싸움을 하다가 지금같이 이제 애기들도 어느 정도 크고 서로 이제 너무 잘 알고 서로 조심하게 되고 하니까 이제는 이렇게 부부싸움 하는 주의가 1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그러니까 그런 어떤 패턴들이 이렇게 좀 넓어지는 거죠.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일본에 별로 재미는 없겠네요. 일본 재미없는데요. 근데 일본 나름은 굉장히 재밌어요. 그죠? 그죠? 일본 나름대로는 되게 그 완벽한 청소를 통해서 얻는 그 어떤 자신의 어떤 정의로움과 자신의 어떤 윤리적임. 그러니까 일본은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카타르시스 있거든요. 나르시시즘이라고 그 우리 그리스 신화에 보면은 그 어떤 사람이 그 거울에 우리 거울 보고 이렇게 막 하잖아. 예쁜 사람들. 그걸 나르시스트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우물 아닌데 강인가 그래요. 강을 보고 자기를 딱 들어보면 자기 너무 잘생긴 거예요. 가지고 그것만 들여다보다 거기 빠져 죽었다라고 하는 그런 슬픈 전설이 있는데 일본 유형은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왜 완벽하냐면은 그 완벽해지는 자신을 좋아해요. 일본이. 그 완벽한 행위를 하고 완벽해지려고 하는 노력하고 그런 정의감을 가지고 그런 모습을 일본이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청소 자체를요. 우리가 보기에는 일본이 되게 피곤하게 사는 것 같고 막 승질나고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그렇게 청소하는 일본은 굉장히 행복하다는 거 보는 우리는 힘들지만 저희 남편도 이런 솔 청소하는 남편 보면 제가 굉장히 조마조마하고 여기서 잘못 건드리면 싸우겠는데 약간 이런 느낌이 있지만 그게 아니라 알고 봤더니 대화를 충분히 해봤더니 저희 남편은 그 요만한 솔을 가지고 청소를 하고 걸레질도 이렇게 물티슈를 100번 빨아가지고 계속 쓰거든요. 버리지도 않고 그 하는 게 행복했던 거죠.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하냐? 남편이 이제 청소를 한다 그러면 내가 솔을 꺼내줘요. 아, 이거 청소하는구나. 솔도 꺼내주고 뭐도 꺼내주고 이렇게 솔 청소하면 잘한다고 칭찬해주세요. 칭찬해주세요. 칭찬해줘서 아예 청소를 맡겨버리세요. 네, 이제 노후도 되셨는데 이제 쓰지 마시고 청소를 완전 맡겨버려요. 저도 처음에는 스트레스 많이 받았어요. 남편이 화장실을 샤워하러 가면은 남자들 5분이면 끝나잖아요. 저희 남편 40분 해요. 도대체 뭘 하나 봤어요. 이상한 생각이 드는 거야. 도대체 왜 저렇게 오래 있지? 음란한 생각, 나쁜 생각이 드는 거야. 오늘 봤더니 세상에 솔을 5종류를 꺼내가지고 이렇게 했어. 하더니 나보고 들어가지 말래요. 왜? 락스를 뿌려놨거든. 그것까지. 저는 8년 결혼하면서 한 번도 화장실 청소를 해본 적이 없어요. 정말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 칭찬해주세요. 3번이 청소를 그렇게 하고 1번이 하면은 배우자 되신 분은 아이고야 잘한다. 우리 남편 잘한다. 자랑해요. 그리고 어디서 자랑하느냐? 그 앞에서는 고마워하시고 우리 남편 너무 잘한다. 우리 아내는 청소의 여왕인가 봐. 이렇게 해주시고 밖에 나가서 자랑하세요. 청소 너무 잘해 우리 남편. 완전 나보다 잘해. 그리고 우리 아내는 너무 부지런해요. 항상 이렇게 그러잖아요. 막 으쓱으쓱 해가지고 엄청 열심히 잘해요. 그리고 눈치 안 줘요. 눈치 안 줘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것처럼 1번과 그 3번을 춤추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써먹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장점을 잘 써먹어야 되는 거예요. 저도 7번은 왜 이렇게 안 치워요? 근데? 7번이요? 네. 7번은요. 그 아무 의미 없어요. 제 추측으로 제 둘째 동생이 아마 7번인 것 같은데 제 둘째 동생은 재밌어요. 좀 해보고 싶네 또. 자, 또 이제 둘째 동생은 보통 우리가 옷을 이렇게 벗잖아요. 8번이요. 약간 7번 섞인 8번이라 그래요. 근데 저희 둘째 동생도 약간 안 벗겨져서 그 7번 유축이 우영이 약간 저는 그렇게 되는데 정말 신기해요. 그 아이가 걸어간 길 그리고 그 아이가 어떤 서 있는 상태로 옷을 벗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얘가 바지를 이 자세로 벗었는지 아니면은 이 자세로 벗었는지 아니면은 이렇게 벗었는지가 그 방 입구에서 다 나타나는 거죠. 왜냐면요 7번은요 1번은 집에 오면은 신발을 딱 벗고 이렇게 딱 놓고 그리고 따서 외투를 탁탁 걸고 그리고 머플러를 또 걸고 그리고 옷을 편하게 입고 머리 다시 묶고 양치 이런 게 다 순서대로 있는 게 1번이라면 7번은요
이미 올 때부터 재밌는 게 머리에 많잖아. 아, 집에 가서 맛있는 초콜릿 먹어야지. 초콜릿. 아, TV 보면서 초콜릿 먹어야지. TV 보면서 초콜릿 먹는 거예요. 재밌는 게 너무 많아. 재밌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렇게 1년에 어떤 그런 것들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재밌는 게 많아서 이제 이런 게 과정이 잘 없고 그 재밌는 게 항상 이렇게 있어서 빨리빨리 해야죠. 그렇게 해야죠. 그래서 이제 7번이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것도 걱정하지 마세요. 아, 그것도 안 쳐다봐야 돼. 이제 집에 가야 되는데 걱정이 돼가.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요. 아무나 칭찬받고 살아야 돼. 이제 사모님이 계시면은 잘하실 거예요. 아니 근데 저녁에도 내보고 했어요? 그렇게 하게 그치면 아예 오지 말고 교회에서 살아라. 그러니까는 여기가 편해서 그래. 편해서 동생 집이니까 약간 이렇게 날 받아주고 사랑해주고. 근데 이제 댁에 가시면은 또 힘드실 걸요. 정리 잘하실 거예요. 사모님하고 계시면은 오지 마. 네, 그렇습니다. 또 질문 있으신가요? 8번은 누구하고 제일 맞는 것 같아요? 몇 분이야? 7번하고 잖아. 8번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8번은 다 8번을 부담스러워해요. 그런데 8번은 내가 다 친하다고 생각하지. 다른 사람은 약간 8번 좀 부담스러워하는데 8번은 다 나를 좋아해라고 약간 생각하고 사는 게 이제 8번이지. 8번. 네, 그렇습니다. 8번은 우리 사회성이 좀 모자라는 것 같아요. 몇 분하고 7분하고 살아야 되나? 아니요. 많은 사람이. 누구랑도 다 살 수 있는데 그게 어떤 부분이 조금 더 많은가의 그냥 차이예요. 알겠습니다. 더 있으세요? 이제 1번 유형에 대해서는 어떤 그 이미지가 딱 잡히셨죠? 어떻구나라는. 네. 네. 보면서 여러 가지 유형이 많이 섞인 것 같아요. 1번이요? 하나의 유형, 맞아요. 하나의 유형만이 아니고 네네네. 보면서 8번, 뭐 다른 번, 또 1번 유형도 많은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확실하게 몇 번 아니고 많은 유형들이 20가지 이상이 섞여서 제가 그때 저희 설문지 처음에 하기 전에 했잖아요. 그걸 보면은요. 8번 유형이지만 7번도 같이 높고요. 그러니까 어떤 내가 평소에 많이 쓰는 그런 유형이 하나 있고요. 날개 이거는 이번 한 번으로 끝날 게 아니라 되게 이게 애니어그램이 굉장히 이게 많아요. 수업이 한 번에 할 수 없어 제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양 날개라는 게 있어요. 내가 1번 유형을 쓰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뭐 8번이 나오고 7번이 나오고 해서 이게 굉장히 골고루 사실 쓰고 있는데 어떤 그 핵을 중심이 되는 구형이 무엇인가가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뭐 3가지, 4가지, 5가지 이렇게 다 이렇게 거의 다 잘 섞여 계세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균형을 이뤄서 하는 것이 가장 좋죠. 네. 그래서 기분을 즐겁게 해주려면 일거리를 많이 맡겨주면 됩니까? 아니요. 아니 일 많은 거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죠? 제일 1번을 기쁘게 해주는 건요, 같이 사는 사람이 청소를 완벽하게 하면 돼요. 근데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이제 인정하고, 제일 좋은 거는 1번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제일 좋죠. 왜냐면 노는 게 제일 좋죠. 사람은 노는 게 제일 좋잖아요, 그죠? 쉬게 해주는 게 제일 좋은데 그런 능력이 이제 저도 없고 목사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족함을 인정하고, 그게 안 되니까 이제 7번은 네. 마음에 담아주지를 못하죠. 7번 유형이요. 그러니까는 어떤 그거를 담아주는 거. 발설을 자꾸 하게 그렇죠. 되잖아요. 지나가면 당연하지. 남하고 입하고 하는 거 재밌잖아요. 남 뒷담 까는 게 얼마나 재밌는데. 얘기다 달아버리는 거죠. 네. 얘기하다가 재밌어. 얘기하면 재밌잖아. 수다고 재밌잖아. 그러다 보니까 할 얘기 안 할 얘기 다 나오는 거지. 다다다다다. 그러니까 불안해 죽겠어. 그래서 집에 가면 생각나. 우리가 너무 많이 얘기했나? 집에 가서 이제 반성하는, 그때는 그 당시는 되게 재밌어요. 남 뒷얘기 얼마나 재밌는데요. 저도 항상 조심하려고 하는 거지만은 막 엄마들끼리 얘기하면 더 심하거든요. 그래서 걔 엄마가 그랬대. 그래서 그 누구 엄마가 그랬대. 누구 엄마가 그랬대를 엄청 막 얘기하다가 집에 가서 후회하는 거예요. 그 엄마가 이거 뒷담화로 여기면 어떡하지? 근데 뒷담화가 재밌어요, 여러분. 재밌어서 이렇게 많이 나와요. 후회는 해요? 후회는 하죠. 후회는 안 하는 것 같은데. 후회해요. 해요? 예, 그 당시엔 해요. 진실되게 하는데 또 입하고 하면 재밌어서 그렇지. 입하고 하면서 또 까먹어서 그렇지.
그렇습니다. 이제 네, 후회를 합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예, 후회를 합니다. 3번요? 네, 출발. 7번 이야기하는 네, 거예요? 출발. 그 세다 목사님만 써야 되는 얘기. 셀라 목사님 뭐 7번 유형들 다. 7번 유형들 다. 네, 후회는 하는데 이제 얘기하다 보면은 재미있어요. 8번이 섞인 7번. 네. 이제 마무리 될까요? 8번도 마음에 많이 담아주세요. 8번 스타일도 8번 스타일이 뭐를요? 마음에 많이 담아주려고. 별로 안 닮아줘요. 8번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그 즉시 이렇게 해버리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뒤끝이 없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사업가들이 많아요. 박선희 집사님이 금요 집회 때 하는데 나보고 바카스처럼 시원하게 산다고 치아소리도 하고 산다. 바카스는지 바카스. 나의 시원한 바카스라고. 탄산은 그러니까 주님도 시원하대요. 아버지 갈 소리 눈치 안 보고 다 해버리니까 아버지도. 네, 그게 8번 유형이에요. 제가 그랬잖아요. 보스기질, 조폭 같이 되게 바로바로 당황하지 않고 시원시원하게. 또 뒤끝이 좀 없죠, 8번은. 네. 여기까지. 질문 이제 없으신가요? 그러면 다음 날에 2번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